웃돈을 주고 구매했답니다. 톡톡 튀는 내일 정보 톡튜브.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기차 대란이라는 표현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쉽게 사지 못할 때에 사용하는 말로 2021년에서 2022년에는 반도체 이슈 등으로 전기차를 사전 예약 또는 계약을 하고도 차량 인도까지 1년에서 심한 경우 1년 반 이상 걸리는 등 대기가 너무 길고 수량도 많지 않아 이 전기차를 사기가 어려워 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요. 이때 일부 전기차의 경우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중고차의 프리미엄이 붙어 이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기에 웃돈을 주고 구매했답니다.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프로모션이나 할인이 장난이 아니어서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발생해 역시 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폭스바겐 ID4 대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략 2023년 정도를 생각해보면 전기차의 경우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친환경 각종 혜택 등으로 인기가 치솟았죠. 그래서 역시 차량 계약 후 인도까지 대기를 오래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역시 대란이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쭉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전기차 화재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흔히 말하는 전기차 캐즘으로 최근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결국 예상과는 달리 현실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올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의 경우 가솔린과 전기차 판매는 줄어든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무려 짜잔 40% 이상 증가하여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이죠.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6만 657대라고 합니다. 연료 유형별로 그 판매량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인 1위로 3만 6,609대, 전기차는 1만 50대, 가솔린은 9,692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598대, 그리고 디젤은 708대 순입니다. 지난해 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가솔린 차량은 1만 5,292대에서 9,692대로 줄었고요. 디젤 차량의 경우도 1,428대에서 708대로 줄어 각각 37%와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역시 지난해 1만 237대에서 올해 1만 50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해 2만 5,908대에서 올해는 3만 6,609대로 무려 41.3%나 증가해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솔린, 디젤 기반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3만 대 이상 팔리며 줄을 이뤘고요.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6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MHEV라고 합니다. MHEV는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풀 하이브리드, 즉 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PHEV와는 조금 다르게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차량을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발 및 가속 보조, 전기 모터가 엔진에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 가속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정차 시 엔진 정지, 정차 시 엔진을 꺼서 연료 절약 및 배출가스 감소를 돕습니다. 회생 제동, 회생 시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자동차 연비가 향상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MHEV는 배터리가 비교적 작고 시스템이 간단하기 때문에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비해 비용도 더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맞다! 참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요, 스포티지 1.6 MHEV, 투싼 1.6 MHEV, 벤츠 C200 MHEV, BMW 520i MHEV 등과 같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고성능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여 이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충전 인프라 부족과 주행거리 불안 등으로 전기차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연료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고루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에 대한 불안감,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이슈가 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은 전기차와 다르게 충전에 대한 불편함,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주행 거리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이 적절히 슉슉슉 합쳐진 것이라 할 수 있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간단히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해외 시장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5일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혁신가로 꼽힌 토요타 아키오 회장의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운전자들, 특히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 휘발유 자동차를 선호하며 하이브리드 기술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직접 운전하기를 고집하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가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인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이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전기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은 경제적 압박, 충전시설 제한, 규제 및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지 후퇴가 아니다라고 호주 자동차 컨설팅 기업인 오토퍼스픽의 애널리스트 폴 와티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역시 폴 와티는 내년에는 시장 구석구석에 다양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경제성과 충전 시설에 있다고 밝히며 정부 지원금이 없이는 대중화가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은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시장 상황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폴와티는 우리는 변곡점에 있다. 배터리 전기차가 자체적으로 비용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시장이 침체될 것이고 보조금과 세금 혜택은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기술과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배터리의 가격, 성능 등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네요. 우리 K 배터리가 얼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해외도 전기차 시장 상황이 현재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요즘 소비자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차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현황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 흐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알려주세요. 톡튜브는 댓글 맛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톡튜브 하세요.